자, 앞 시간에 그 페이스북의 그 페이지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왜 만드는가, 목적은 또 뭐고,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이제 기능적인 부분까지 좀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나마 또 이 기능은 실제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그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정도를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 시간에 보여드린 그 행동 유도 버튼 만드는 거, 거기까지가 디폴트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설정은 사실상 이제 옵션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 페이지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그 소통에 도움되는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안 비워, 그 비워놓고 놔두면 그만큼 좀 무성의해 보이죠. 그래서 페이지 처음 만드실 때 막 만들기 쉽다고 하니까 그냥 프로필 사진 넣고 커버 사진 넣고 이름 달랑 붙여놓고 유도 버튼 유도 버튼도 사실 거의 안 붙여요, 사실은. 근데 그거 정도까지만 해놓고 이제 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게 하시는 분들, 저기 치킨 배달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그거 하셔야 되냐면요, 어느 요일은 문 열고 어느 요일은 문 닫아요. 무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점해요. 주차는 돼요, 안 돼요? 네.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 그 뭐 병원 같은 페이지 만들어 놓고 저희 6시까지만 진료합니다라고 하면요, 6시가 딱 지나고 나면 그 페이지에 closed라고 딱 떠요. 이미 우리 영업 시간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맨 앞에 있었던 그 장소, 매장, 요 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 부가적인 설명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충분할수록 굉장히 고객들은 아주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가게 어디에 있는 거야? 위치 정도 확인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여기는 몇 시까지 근무하지? 이걸 보러 오는 분들도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페이지에서 올리는 그 글들은 사람들의 개별 뉴스피드에서 노출되는 거지만, 만에 하나 그 사이트에 관심을 더 가져가지고 또 온다고 하면, 우리가 특히 장소를 갖고 있는 페이지들은 기본 약도, 맵, 그러니까 주소 정확하게 그 매칭시켜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면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있는 타임인지 만날 수 없는 타임인지, 주차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최대한 상세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보죠. 자, 이게 이제 지난번 그 페이지 만드는 데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가다가 4단계에 이게 새로 나왔던 기능이었어요, 작년쯤에. 근데 이번에는 그 단계별로 가는 그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별도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아까 처음에 딱 주어져 있는 그 첫 페이지 만들었을 때 했던 4가지 그 옵션 있었죠. 커버 사진, 프로필, 그 다음에 우리 그 페이지 소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가 하나 있었죠? 행동 유도 버튼. 그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거고, 맨 마지막에 하나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것 말고 이제 부가적인 요소를 그 세팅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에 이 설정이라는 항목에 가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해 보시면 이제 일반부터 시작해서 뭐 메시지를 보낼 거냐, 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작성자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 하나를 처음 페이지를 만들 타임에 꼭 해놓으시기를 권장을 해요. 기본 페이지 공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면 요런 그 링크가 하나 떠요. 자, 지금 현재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고요. 설정을 해 놨더라면 이전에 설정했던 그 타겟 대상이 뜨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우리 페이지에다가 올릴 글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 좀 더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요. 우리의 메인 고객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라고 내가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왜 할까요? 사실 페이스북에 이 페이지에 있는 글은요, 만인 공개예요. 전체 공개입니다. 페이스북 회원들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페이스북에 로그인 그 계정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웹 사용자한테도 보여요. 그래서 만약 구글에서 페이스북에 아무개를 찾아주세요, 혹은 페이스북에서 뭐를 찾아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구글이 더 잘 찾아줘요. 페이스북은 아직 검색 기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질 않아요. 대부분 페이스북에서 어떤 내가 봤던 글을 하나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키워드 몇 개를 내가지고요. 구글에서 찾으세요. 훨씬 빨리 찾아줍니다. 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들은요. 뭐죠? 만인 공개라고 했잖아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페이스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구글의 검색기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어떤 글은 보여주고 어떤 글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런 설정은 못해요. 그렇지만 전 세계 18억 명의 지금 유저들이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뿌리려면 페이스북도 지쳐요. 그러니까 알았어. 네가 글을 홍보를 할 목적으로 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주로 어느 쪽에 좀 뿌려주길 원하니? 그러면서 이 기본 페이지의 내용물을 누구를 중심으로 뿌려주고 싶은지 미리 설정을 네가 좀 해줘. 그럼 내가 누구한테나 볼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가급적 이 사람들 위주로 뿌려줄게. 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우리 예, 치킨 가게 열고 나서 이제 오픈 안내 찌라시. 저는 전단이라는 표현보다 찌라시가 저는 입에 익어가지고 찌라시라고 해요. 우리 찌라시라고 해요. 예. 찌라시를 뿌리러 다니는데 역전 앞이든지 아니면 무슨 버스터미널 앞이든지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치킨을 좋아할 사람들이 있고 나는 치킨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집을 가도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 전단이 노출되고 뿌려져야지 들어오는 효과가 더 큰 거죠. 굳이 이거 받아봐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면 그걸 뿌리는 행위 자체가 낭비가 되는 거죠. 비효율적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네가 이런 용도로 이 페이지를 운영할 생각이라면 어떤 사람들한테 네 글이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지를 미리 설정을 해줘. 그럼 내가 그 사람들 위주로 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요 대상이에요. 이게 만드는 지가 얼마 안 된 건데 나중에 광고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 디폴트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에 글 하나 올리고 나면 페이스북이 바로 이 글이 의외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데요. 광고 한번 태워보실래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나올 때 있죠. 이 글이 평소 올리던 몇 프로보다 성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뜨면서 그게 광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옆에 꼭 있죠. 게시물 홍보하기라고 나오죠. 게시물 홍보하기를 딱 누르면 기본 타겟 내서는 게 요게요.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그 글을 뿌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간헐적으로라도 그냥 포스팅 하다가 이 글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딱 우선 이 수용 대상이라고 될까? 광고가 노출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여기서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면 여기는 그냥 백지로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이 링크를 땡 누르면 이렇게 떠요, 팝업으로. 그래서 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성별, 그 다음에 관심사까지 넣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언어, 어떤 사용자인가. 지금 보시면 추정치 얼마예요? 1796567154. 와, 길다.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걸로 동그라미 되네요. 이게 뭘까요? 그 대상의 인구수?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위치는요. 내가 한글로 페이스북을 쓰고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설정합니다. 예, 국가를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요. 아니죠. 잘 다시 세야 되네. 여기는 지금 위치에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 이거 지금 17억이죠. 이게 글로벌이네요. 글로벌 페이스북 사용자 전체가 지금 이게 세팅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17억 명 상대로 광고 뿌리면 어디 가서 티나 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세팅을 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이 디폴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할 때 여기 국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 단위까지 가능해요. 서울시 혹은 군포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로 가볼 때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나중에 좀 더 아주 상세하게 타겟팅을 할 때는 파워 에디터라는 이 광고 관리자를 이용해 가지고 거의 키로 단위로도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GPS 지점 포인트로 딱 찍어 가지고 이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 이내 이렇게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약간 러프하게 좀 측정을 하는 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이게 잠깐 이걸 대한민국으로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딱 집어넣으면 이게
1700만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이게 1700인 줄 알았어, 진짜로. 컴마 보고서. 그럼. 자, 이거 한번 세팅하는 거 꼭 좀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만드실 때 꼭 좀 염두에 두실 게 이겁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 약관이 있고 페이지 약관이 따로 있어요. 페이지 약관 중에서도 또 광고를 실게 되는 데 따르는 그 광고 약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약관만 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읽어봐야 될 약관만 해도 한 대여섯 가지가 돼요. 특히 그걸 비즈니스 용도로 쓸 때는 그 어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이라는 것들을 내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업적인 목적인 경우 혹은 그 페이스북은 우리나라도 지금 14세 이상 그 중학교 2학년 정도 이상 돼야지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 좋은 것들, 이런 폭력물이나 뭐 선정적인 문들 이런 것들을 다 검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그 포스트에 대한 그 약관 조항상들이 굉장히 그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 페이스북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꼭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4조 4항의 요 내용이 가장 좀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페이스북 사용자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 실명이라는 얘기죠. 그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예요. 이게 머스트 의무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상 그 약관상 서로 계약사항이고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위배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비활성화시키거나 끊어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기 위해서 회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명을 쓰길 원하지만 여러분이 실명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내가 다 확인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의 계정을 등록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스북이 당신의 그 계정을 비활성화한 경우에 당신은 허가 없이 또 다른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그 전문 선수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명도 아닌 거를 계속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팬을 늘리기도 하고 뭐 좋아요를 늘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 사실상 사람이 하지 않는 혹은 실제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노이즈를 만들어낸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한번 적발된 계정 같으면 우리가 허가해 주기까지는 딴 계정 못 만들어라고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페이지하고 관계돼서는 이 4조 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상업적인 이득을 주된 목적으로 개인 타임라인을 이용할 수 없으며, 아까 이 얘기예요. 아까 5,000명 사귀어놓고서 페이지로 한 방에 전환할 수 있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조항을 몰라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할 때는 개인 타임라인을 쓸 수 없으며 그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려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상업적 이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회사, 상호, 단체, 협회, 기관, 뭐 학교, 모든 그 사람 실명이 아닌 모든 걸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상업적 목적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이 아닌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계정 활동을 하다가 조금 이상한 어떤 홍보물을 뿌리다가 그 적발되면 어떻게 해요? 이 조항에 입각해서 그냥 계정을 스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한 번 이 계정에 저촉돼 가지고 스톱되잖아요. 안 살려줍니다. 제가 이런 그 하소연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특히 언제쯤에 많이 발생하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미국이나 이런 쪽은 그 크리스마스 때 거의 한 달 정도 온라인에 무슨 그 뭐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뭐 그런 뭐 막 바겐세일 기간 있잖아요. 그때 무수한 스팸들이 막 범람하고 돌아다녀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모든 웹사이트에. 그때 그 불필요한 스팸들을 그 정비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 상당히 강도 높게 이 상호 계정들 있죠. 개인 실명이 아닌 계정들을 적발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래서 연말연시 쪽에 굉장히 많이 적발돼서 차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 우리 대목인데 우리 페이지 가지고 장사 좀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계정 정지돼 가지고 막 울며 불며 막 한밤중에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매년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그 조심하시고 개인 계정이 아닌 계정으로 이 페이지를 관리하실 때는 꼭
꼭 어때요? 실명의 누군가를 공동 관리자로 미리 등록을 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설령 그 계정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상호 계정으로 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정으로 페이지 만들어 놓고 관리자도 그 사람 그 계정 하나밖에 안 두는 경우. 기업들은 이거 공용으로 해야 되는데 제 개인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냥 기업용 계정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사람 하나한테만 관리자 권한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그거 차단당하면 왕창 미화돼 버리는 거예요. 페이지가 미화가 돼 버려요. 나중에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여기 막 한 다음에 페이스북 광고팀에 막 부탁하고 해가지고 이거 살려야 돼요 막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페이스북은 AS 센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뒷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꼭 이 조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4세 미만 이용하실 수 없어요. 아직은. 그 성인물들이 상당수 무작위로 유포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 조항은 지금 페이스북도 연령을 낮추겠다는 얘기들은 계속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살이 좀 높고요. 성범 면제 안 되고요. 뭐 하여튼 비밀번호 열심히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있고요. 자, 여기도 있어요. 보면 회원님의 계정이나 페이지와 관련해서 사용자 이름이나 아이디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권 소유주가 사용자 이름을 사용자의 실제 이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신고하는 경우 그 이름을 삭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게 되게 길게 써 있지만 내용은 단순한 거예요. 삼성 그 애호가가 LG 쪽 장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LG 쪽 계정을 미리 선점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URL 해서 누군가가 이미 갖고 있는 경우는 못 쓴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신고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이거 우리가 쓰는 이름 우리 상호인데 썼더니 누군가 갖고 있다고 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페이스북이 경위 조사를 해봐가지고 맞네요. 이거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갖고만 있는 계정이에요. 하면 돼요. 그거를 회수시킬 수 있는 권한이 페이스북한테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이걸 적용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상호 쓰는 경우예요. 페이스북이라고 쓰는 경우 무조건 가져가 버립니다. 제가 제 계정에 지금 개인용 공인용 그 계정 제목이 그 아이디가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처음 한국에 소개하고 했던 그런 멤버가 돼서 뭐라고 처음에 그 아이디를 썼었냐면 FB 코리아라고 썼어요. 한동안 잘 썼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중지. 아무 한마디 사전 통보도 없이. 그럼 뺏겼어요. 결국은 FB 스토리 그다음부터는 못 찾았었어요. 결국 제가 바꿨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런 일이 실제로 페이스북이 가질 수 있는 권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관은 꼭 좀 한번 그 숙지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라고요.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으로 개인 프로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친구 맺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홍보성 포스트 계속 날리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일거에 스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광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광고에 대한 그 페이스북의 정책은 계속 바뀌어요. 이거 보면 16년 7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보였던 이 개정이 이렇습니다. 페이지의 기능상 페이지상의 광고를 사전 권한 없이 제3자 광고는 금지합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7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채 한 달이 안 지나서 7월 27일 날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는데 이 항목이 이렇게 바뀌어요. 페이지에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항목이 새로 생기고요. 브랜디드 컨텐츠에 대한 약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브랜디드 컨텐츠는 브랜디드 컨텐츠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저 조항 자체가 바뀌어요. 이렇게. 광고 금지, 제3자 광고 금지라는 조항을 이렇게 아예 새로운 그 조항 하나를 새로 신설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브랜드 컨텐츠에 대해서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상호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말하는 거예요. 광고성 컨텐츠라는 뜻입니다. 제3자의 광고. 우리 회사의 우리 상품이 아니라 우리 회사 페이지에다가 제3회사의 딴 회사 거의 상표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거는 행위예요. 그런 거 무슨 얘기예요? 페이스북에서 자기 페이지를 가지고 남의 광고를 쏘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플랫폼은 페이스북이 제공해 줬는데 거기서 딴 사람이 광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생겨요.
특히 그 커뮤니티 페이지 위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아예 새로 신설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이것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 여러분들 보면 작은 페이지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 한다고 제일 많이 하는 이벤트가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에서? 친구 소환 이벤트죠. 친구 소환이 어떤 개념이죠? 태그 그 알람 걸어가지고 그러면 제 그 알람창에 그렇죠. 뭐 이름 떠. 예, 맞아요. 소환 기능 써보셨어요? 예,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어떤 포스트를 내가 하나 올려놓고 이걸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근데 그냥 어떻게 돈을 쓰고 싶진 않아. 그냥 친구들한테 좀 억지로라도 이거 날려줬으면 좋겠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뱅이를 태그를 써가지고 그 포스트에 어떤 본문이나 혹은 그 포스트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이나 여기에다가 골뱅이 태그를 붙여가지고 이걸 태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태그라는 행위는 소환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 사람의 타임라인에다가 이 글을 업로드 시켜버리는 행위예요. 만약 태그에다가 5명을 걸었으면 그 태그 이름 앞에 태그 골뱅이 태그가 걸린 5명의 사람들의 개인 타임라인에다 이 글을 강제로 올리는 행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그 5명이 한 100명이든 150명이든 자기 친구들을 갖고 있으면 이 글이 제3자가 올린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올린 글로 인식이 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친구들 100명, 150명한테 알림이 날아가요. 아주 강력한 그 뭐죠? 강제 전파 행위죠.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글을 받게 되는 상대방, 그러니까 골뱅이 태그를 당한 상대방 입장에서 그 포스트가 그 글이 나한테도 필요한 글이었으면 내가 전체 단체 사진을 하나 찍었었는데 그 사진을 내 카메라로 찍질 않아 가지고 그 딴 친구가 그 찍은 그 카메라에서 올라온 그 사진이라서 이거 내가 받아보고 싶은데 받을 방법이 없었어. 근데 마침 이게 골뱅이를 붙여가지고 내 타임라인 넘겨줬어. 이러면 문제될 거 없죠. 내 친구들한테 내 사진 노출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건 스팸이에요. 예. 내가 나온 사진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무슨 인볼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히 관심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엉뚱한 사람이 내 사진에다가 혹은 내 자기 글에다가 내 이름을 뜬 달라붙어 가지고 내 담배에다 글을 올려버려요. 그럼 내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내 친구들 몇백 명한테 이게 노출이 돼. 그 글이 내가 원하는 글이고 내가 보내주고 싶었던 글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죠. 예. 그러면은 내가 고객들로부터 이상한 놈이 되는 거죠. 뭐 왜 너 네 글도 아닌 이상한 글을 왜 올렸어 거기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하기 싫으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택하는 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본문에다가 건드리는 건 좀 그렇고 내가 쓴 글에 1대1로라도 요 글을 읽어줬으면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호출을 해오는데 본문에다 달 수는 없으니까 어디다 달아요? 댓글에다 다는 거예요. 네, 댓글에 달고 댓글에다 골뱅이 아무개 하면 그 똑같은 통보행위가 내 친구 전체가 아니라 그 소환을 당한, 쉽게 얘기하면 골뱅이 태그를 그 붙이게 된 붙임을 당한 그 사람한테 이게 알림이 날아가거든요. 누구님이 당신을 어느 글에 뭐라 그러나 소환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예. 이게 하여튼 연결하셨습니다. 뭐 해서 이런 이제 그 알림이 그쪽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누군데 친구가 1대1로 나를 초대했다는 얘기는 그 글을 읽어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공유도 아니고 굳이 이 글을 읽어보라고 나를 초대까지 해줬는데 안 들어가 보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페이지에 올린 글을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벤트는 소환 이벤트입니다. 또 더군다나 소환 이벤트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페이지 이름으로 올린 글에 대해서는 사람한테 가서 지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로지 사람이 그 페이지에 올린 글에 그 다른 사람을 끌고 오는 것만 허용돼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좀 설정을 해볼 것들. 이거는 이제 페이지를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좀 디테일하게 그 세팅을 하는 것들이라서 굳이 뭐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할 때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개의 그 권한들이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의 역할 부분은 그 저거거든요.
내가 관리 권한을 한 사람한테만 뒀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을 어떻게 해요? 공동 관리자로 추가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건 페이지 롤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도 사람을 그 이메일이나 이름을 불러서 추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친구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호출이 안 돼요. 공동 관리자 권한을 줄 수 없어요. 최소한 그 사람이 나랑 친구를 이미 맺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우리 페이지에 최소한 독자여야 돼요. 페이지에 좋아요를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가가 안 되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앱을 갖다 이렇게 그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이 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추가로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뭐 아까 볼 때는 뭐 메시지, 알림 뭐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었을지 모르는데 실제 그 뒤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추천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벤트, 노트 이런 것도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임의로 만든 그 제3의 그 앱이나 내가 그 직접 만들진 않았더라도 외부에서 끌어다가 붙일 수 있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런 앱들이 혹시 예전에 세팅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추가해서 이쪽 뭐 탭에다가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교수님 보면 탭들이 막 여러 개가 있고 거기 뭐 노트도 있고 그런데 이벤트도 있고 근데 왜 저한테는 안 보여요? 페이지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가장 기본 기능들만 몇 개 보이거든요. 예, 그럴 때 어디 가서 추가로 탭을 끌어오시냐면요, 여기 앱을 누르시면 혹시라도 이미 쓸 수 있는 앱인데 숨겨져 있는 앱들이 있으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요. 거기 앱 추가라는 버튼이 보여요. 이게 추가해 주시면 이게 다 메인 리스트 쪽으로 노출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인스타그램 세팅하는 거. 많은 분들이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면서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뷰티, 패션, 그다음에 뭐 먹방, 뭐 이런 쪽이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따로 하는 것처럼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이미 페이스북에 그 자회사로 편입된 지가 꽤 오래됐고요. 2012년인가요? 아마 그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인스타그램의 광고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할 때 여기저기 그 노출할 수 있는 위치들을 그 정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를 하실 때는 항상요, 인스타그램에 노출할지 말지를 판단하시고 만약 할 생각이라면 미리 내가 사용하는 그 비즈니스용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미리 한번 세팅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광고 연관된 탭을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계정 추가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인스타그램 그 사용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한번 넣게 돼 있어요. 미리 세팅해 놓으시면 앞으로 페이스북에서 광고 만드실 때 인스타그램 계정을 얘를 쓰게 되는 그런 구조로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옆으로 빠져버렸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에 어떤 그 자주 서로 쓰게 되는 동맹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추천 페이지, 그런 걸 추가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이 좋아요라는 사이트 쪽에 있는 건데요. 그거 한번 추가로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페이지를 보면요, 요런 거, 요건 지금은 이제 한글로 그냥 번역이 됐을 텐데, 그 페이지가 이 프로필하고 관계해서 가장 큰 그 맹점이 뭐냐면, 페이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랜드한테 하나의 이름을 부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가 사람한테 어떤 그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쓴 글에다가 좋아요를 하거나 뭐 댓글을 붙인다든가 혹은 그 사람의 타임라인에다 글을 남기고 간다든가 하는 어떤 행위도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페이지끼리는 어차피 서로 홍보하자고 만들어진 공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페이지끼리는 친구를 맺는 걸 사실상 허용을 해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 가가지고 나 너랑 친구 먹을래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왜요? 다 페이지의 이름으로 다른 페이지를 좋아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호 구독 관계가 형성이 돼요. 페이지끼리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페이지 이름으로 가서 어떤 그 댓글이나 이런 거를 남기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쓸 때 좀 의미가 있냐면
페이지 이름 자체로 뭔가 다른 공간에 가가지고 우리 페이지를 좀 더 흔적을 남기고 오고 싶을 때 개인 이름이 아니라 페이지 이름으로 우리 페이지 쪽으로 사람들 자꾸 넘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페이지를 좋아하는 그 페이지로 좋아하기 뭐 이런 거예요. 페이지 이름으로 좋아하기. 예전엔 하도 이 이름도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지금부터 헷갈려요. 그런 이름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세팅할 부분들은 이 설정 메뉴로 가보면 뭐 이것 말고도 무수히 있어요. 우리 유진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이 국가 뭐 여러 국가에서 여러 언어로 페이지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걸 세팅해라. 또 뭘 하고 싶으면 뭘 세팅해라. 이 조건들이 수도 없고요. 특히 페이지 세팅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하나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누군가가 내 페이지에다가 어떤 글을 남기고자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새로 생겨나온 기능 중에 가장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가 메시지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는 사람이 아닌 계정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가서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사람이 되냐면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페이지에 누군가 팬들이 나한테 글을 보내올 때 혹은 어떤 사람이 내 게시물에 그러니까 페이지가 올린 글에 댓글을 남겼을 때 이때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존재로서 인정을 해준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인가? 그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그건 꽃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시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번 나한테 말을 먼저 걸어주면요. 나한테 인격을 부여를 해줘요. 페이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지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이제 한번 대화 관계가 형성이 한번 딱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페이지 이름으로 먼저 말을 걸 수 있어요. 그게 메시지 기능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기능이 예전에는 메시지라는 별도의 거만 있었는데 이제는 댓글을 먼저 붙여온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답글 있고 그 옆에 메시지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댓글 메시지예요. 답글하고 메시지, 이게 댓글에 있는 메시지가 뭐가 다르냐면 답글을 쓰잖아요. 그럼 답글로 붙인 거는 그 댓글 밑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보여요. 이 댓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라는 게. 근데 여기에 메시지로 하면요. 그 사람한테만 1대1로 가요. 딴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메시지 관계가 맺어져도 어떻게 이제 이 사람과 우리 페이지는 친구 관계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내가 먼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댓글에서 메시지를 이제 설정을 해서 쓰면 네. 이게 다른 분 그러니까 게시판 같은 건 비공개식으로 해서 이제 글쓴이와 이제 뭐 관리자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처럼 예. 다른 밑에 댓글을 쓰신 분들도 그런 메시지를 보시게 되나요? 아니면 정말 그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나요? 메시지 남겼다는 거 몰라요. 그냥 메시지라는 그 버튼만 보이고요. 그거를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작성한 메시지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메시지 함으로 그냥 들어와 버려요. 예. 그 밑에 댓글 밑에 메시지라고 따로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메시지는 링크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팬이 우리 사이트 페이지에 들어온 분이 이 페이지 주인한테 관리자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 댓글과 연관해서 하고 싶을 때 거기에 바로 메시지를 치고 들어오는데 그 메시지도 결국은 전체 메시지에 통합돼서 보여요. 네. 자, 그래서 그 기능 하나는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메시지 기능을 좀 잘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페이지에 왜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글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달이 이렇게 안 일어나나요? 뭐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많이 반응하고요. 빨리 반응하시면 도달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도 좀 좋은 글을 제대로 안 하고 뭐 좀 성의 없이 남의 글이나 계속 끌고 오고 펌질이나 하고 뭐 이러면 별로 네이버가 품질 지수 별로 안 높여주듯이 페이스북이 이 페이지가 뭐 새로운 글도 별로 없고 그걸 떠나서 다른 사람들 독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소통도 안 하고 뭐 무슨 뭐죠 질문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응답도 며칠째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 그러면서 품질 지수를 확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바로 내가 올리는 글이 아무리 좋은 글이 올라와도 이제는 쉽게 여러 사람한테 뿌리질 않아요. 도달률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돼 버려요. 좋은 글이 안 올라오니까 품질지수는 더 떨어져. 품질지수 떨어지니까 도달 숫자는 더 떨어져. 이게 이제 도달수 더 떨어지니까 더 안 보여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는 가장 신경 써서 챙겨야 되는 것들이 혹시라도 누구 팬이 나한테 메시지 보내온 거 없나. 1대1로 물어온 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면요. 페이스북이 가장 크게 감점 줘버립니다. 페널티 요소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 혹시라도 당신 페이지가 괜찮은 페이지라는 걸 공식 인증을 받고 싶거든 두 가지를 먼저 챙겨주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뭘 챙기냐면요. 100% 응답할 것.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응답할 것. 그래서 메시지 응답률과 메시지 응답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그 페이지의 도달률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